세월호가 3년 만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세월호 사고를 둘러싼 의혹들도 함께 수면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세월호 인양으로 밝혀야 할 세 가지 진실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세월호 인양 후 선박 안에 있는 과적 화물 무게를 측정하면 과적 화물과 침몰 간의 직접적인 연관 관계가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4년 검찰은 선박 증축과 과적 그리고 급격한 변침이 침몰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세월호는 선사 측의 무리한 증톤 및 과적으로 인해 보건성이 현저히 악화된 상태에서 운항하던 중 조타수의 조타 미숙으로 인한 대각도 변침으로 실제 당시 세월호의 CCTV에는 적재량보다 2배가 넘는 화물이 실린 모습이 담기기도 했습니다. 세월호는 선실을 증축하면서 보건성이 약해져 화물을 당초 설계보다 적게 실어 운항했습니다. 화물의 적재량 기준이 987톤이었지만 사고 당시 2143톤의 화물이 실렸고 무려 1156톤이 과적됐습니다. 적재량을 늘리기 위해 배의 균형을 잡아주는 평형수도 그만큼 덜 채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짐을 많이 실기 위해서 무게를 줄이려니까 평형수가 적당해야 배가 흔들릴 때 균형을 잡아주는데 그걸 빼버린 게 나중에 배가 급속히 기운 원인이 됐다. 세월호에 실린 철근이 제주 해군기지 건설용이라는 의혹도 밝혀내야 합니다. 침몰 원인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과적 문제에 대해 세월호 1기 특조위는 당시 세월호에 제주 해군기지로 향하는 철근이 실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제주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업체 간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관련된 사안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해명했었습니다. 세월호 인양 이후 철근들이 확인되면 이 의혹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월호의 침몰 원인이 화물 과적과 기계 결함이 아닌 외부에 의한 충격, 특히 군 잠수함의 충격일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수면 위로 떠오른 세월호의 모습을 본 전문가들은 외부 충격설을 일축합니다. 지금 왼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서 누웠잖아요. 그러면은 충돌하면 오른쪽에서 충돌했기 때문에 왼쪽으로 누운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오른쪽에 선체에 분명한 충격이 자국이 있어야 돼 없어요. 제가 보면은 지금 상태에서 보면은 저거는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뭐 어떤 그 잠수함이라든가 아니면 뭐에 물체에 부닥쳤던 그런 의혹설이 저는 아니라고 보여요. 이제 세월호의 인양이 완료되면 외부 충돌설의 진위 여부도 가려질 수 있습니다. 선체 인양 후 세월호 외형을 상세히 조사하면 외부 물체와의 충격 여부는 비교적 손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배입사함정 내 대공 마이크를 이용하여 훼손을 유도하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개인적 판단하에 상급 지휘관세의 명시적 지시조차 이행하지 아니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14년 4월 16일 당시 해경은 사고 이후 출동했음에도 선내 진입은 물론 탈출 지시조차 하지 않아서 구조 활동에 소홀했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탈출 경로인 비상구가 막혀 있어서 해경이 선체에 진입해 승객들을 구조하기 어려웠다는 의혹이 제기됐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의혹은 어떻게 밝힐 수 있을까요? 세월호가 인양되면 실제 설계 도면과 선체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때문에 세월호 참사 당시 탑승객들의 탈출 경로 확보 여부를 확인해서 해경의 구조가 적절했는지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디찬 깊은 물속에서 그토록 기다렸던 세월호가 떠올랐습니다. 세월호가 인양되는 만큼 그 진실도 인양될 수 있을지, 3년 동안 제기됐던 무성한 의혹들이 속 시원히 풀릴 수 있을지, 세월호에 대해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